이게 삼성전자로 배워보는 차트 강의 21선 눌림목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21선을 좀 분홍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21선 눌림목이란 말 그대로 뭔가 상승 신호가 난 후에 그냥 한 번에 올라버리면 되는데 굳이 21선까지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재상승하는 경우를 21선까지 눌렸다. 그래서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봐도 지금 분홍색 선 21선이면은 상승 신호가 난 후에 그대로 가도 되는데 그대로 올라가도 되는데 굳이 한번 눌렸다가 간다. 물론 21선까지 눌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21선을 깨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눌렸다가 눌림목이 아니라 그냥 깨서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21선 손절을 단행하면 됩니다. 21선 손절.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선이 깨진다고 해도 전량 손절해서는 안 되고 21선 깨질 때 조금 줄이고 전량 손절을 여기 깬 후에 전량 손절이 나가겠죠. 뭐 아주 멀진 않지만은 21선 눌림목이 왜 매수 시점이 되기 좋으냐? 왜냐하면 21선이 가깝게 했기 때문에 손절 잡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이건 21선 눌림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61선까지 눌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61선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라서 그죠? 요거를 눌림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눌린 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던 외국인 선물이 오늘 한 8천억대 가까이 미인 선물 합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손절 잡기 좋으니까요. 21선 깨졌을 때 그리고 바닥 깼을 때는 손절을 줄여가야겠죠. 물론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쭉 투자하시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21선 눌림목의 진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오른 지점에서의 진가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기 직전에 이런 지점에서 이거 삼성전자 지금 2016년도인데요. 이건 너무 주봉상으로 보는 건데 그 설명까지 드리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뭐 시즌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의 일봉으로 한번 보죠. 시즌의 1차 급등 전입니다. 제가 상승 초기 때도 21선 눌림목이 시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서 21선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21선 눌림목이 나오죠. 그죠? 눌림목 후에 상승 21선 그 후에는 21선을 지키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신풍주약 급등 전에도 볼까요? 신풍주약 급등 전에도 이 21선이면은 한 번에 그냥 쭉 가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번 눌려서 21선 근처까지 한번 눌린 후에 그 다음에 급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신풍주약 2차 급등 때도 마찬가지죠. 그 후에 또 추가로 급등할 때도 굳이 21선까지 눌린 다음에 그 후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손절 때리면 되니까요. 가까워서.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승할 때도 눌림목, 그 후에는 하면서도 물론 이제 살짝씩은 깼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깨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날 다시 20선 여기서 20선 지지 받으면서 그 다음에 급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기로 했을 것 같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이제 발발거렸어요. 그 주가가 오랜 기간 발발거렸는데 어느 순간 딱 상승 신호가 났어. 아 이제 가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가진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다 쏟아 부었어요. 1,000만 원을 쏟아 부었단 말이야. 근데 또 떨어지네. 그러나 한 번 한타임 오르고 그것이 다시 조정을 받는데도 21선을 지켜낼 때 이렇게 21선을 지켜내는 지점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21선 눌림목이 아니라 61선 있죠. 여기까지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일부는 남겨두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많이 하락하거나 아래로 행보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다가부터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다가 일자 상승이 딱 떴습니다. 그죠? 딱 떴어. 그래서 질렀어. 아, 이제 가는구나. 질렀더니 눌려. 그죠? 눌리는데 여기서 21선 깨지 않으면 절대로 파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1선이 깨지더라도 61선이 아래 받치고 있다면 이것도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닥이 살아있는 한 이 바닥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튕겨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눌리던 어쨌든 어느 선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여러분이 그냥 이평선을 몰라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행보하다가 얼마나 많이 오르면 좀 많이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떨어지는데 이 바닥을 깨지 않는다면 이 바닥 아주 바닥까지 물론 여러 번 바닥 찍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보다 조금은 높은 구간에서 요
것은 끝나고 그 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차 상승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꽤 많다. 여기가 눌림목 지점. 눌림목에서 포기해서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지되는 것은 보통은 본격 상승 직전에는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진짜로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하면 이 아랫단을 계속 왔다 갔다 깨면서 이렇게 여러 번 털고 난 다음에 진짜 상승전에는 이렇게 눌림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전에 시젠 그 급등하기 직전 모습을 보면서 조금 설명드려요. 시젠은 징하게 눌렀어요.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게 징하게 누르는 이유는요, 여러분 작전 세력 여러분 절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작전 세력이 진짜 급등하기 전에 무리하게 눌러서 개인을 다 털어낸 후에 합니다. 여기서 전환될 때 보세요. 보통은 하락 전환할 때는 V자가 이렇게 이건 약간의 V자죠. 꽤 많은 상승인데 14,000에서 20,000원대까지 이렇게 V자가 나오기 전에 보통 이 형태보다는 보통은 이런 형태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옆으로 가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로 V자는 보통은 다시 눌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의 눌림목이라 보는데, 물론 여기서도 20에서 눌림목 후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 이거 자체가 이렇게 눌리는 눌림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털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죠? 굳이. 여기서도 조금 눌렀지만 요거 하면 그 다음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V자가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눌렀네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21선 눌림목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모든 급등의 직전에 한번 뜬 다음에 이렇게 큰 그림상에서도 많이 오르면은 한번 이렇게 누르고 그 후에 상승시키고 그 후에 급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눌림목의 시간이 있다. 눌림목이 있을 때 이 종목이 정말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느 지점을, 21선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지점을 뭔가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지로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어쨌든 삼성전자 예전에 MACD 하방 신호에서 상방 신호까지 뜬 후에 그 다음에 상승하다가 눌림목 시연 후에 21선 지지되면서 코스피도 선물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상승 가능성을 크게 보시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와 별도로 다시 깨게 되면 여기서 21선 깰 때 일부 줄이시고, 다 줄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쌍바닥 하면서 이 아랫단만 안 깨지면 다시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눌림목에서 21선이 깨지기 전까지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